포홀, 포스코 퓨처엠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나왔습니다. 발목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뭔지 좀 낱낱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해 4분기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포스코 그룹의 실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뭐 요 같은 동섹터들이 안 좋았는데 포스코는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니고 철강도 같이 하는데 철강이 중국 영향으로 국내외 부진을 했고 2차 전지 사업은 캐즘 때문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났었죠. 근데 이번 1분기는 어때요? 개선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게요. 기대치 상회했습니다. 예상 밖의 실적입니다. 얼마 전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온 겁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7조 원대, 영업이익이 5,600억 원, 순이익 3,400억 원대. 전분기 대비해갖고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무려 470%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인 거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3.4% 줄었는데 영업이익 1.7% 감소에 그쳤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나아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 그럼 이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지금 좋은 자리에 위치한 거거든요. 그럼 세부 내역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철강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철강부터 먼저 보면은 이번에 실적의 개선은 철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중치를 둘 때 펄을 두거나 기업의 실적에 미래 가치를 둘 때는 철강보다는 2차 전지를 주가의 반영을 크게 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철강이 양날개인데 대전제는 철강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개선이 된 거고 2차 전지는 그냥 뭐 조금 개선이 된 정도 혹은 2차 전지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핑계가 된 거예요. 야 이번 실적 발표 철강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생산량과 판매량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34.7%나 증가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판매가 상승시키고 원가 절감시켰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지금 경기 침체에다가 중국발 공급 과잉에다가 고로 개수에다가 생산 판매 감소,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철강 개선이 그래가지고 좀 절실했었는데 요번 철강 개선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이게 너무 적게 박힐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평가 절하하는 것도. 왜냐면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우리나라에서 때리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의 수요 조절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철강은 전방 산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은 선방을 했다. 조선도 호재가 많다라고 했어요. 건설 경기는 지난해부터 좋지가 않은데 올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거여가지고 여긴 크게 기대 안 한다 이런 겁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후판 반덤핑 관세가 제소되고 잠정 관세가 확정되면서 지나치게 저가로 들어오던 게 어디에 중국 애들 거 얘들이 문제예요. 항상 중국 애들께 이제 제품들이 차단돼 갖고 가격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통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마진율이 좋아지면 추가적인 지금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스테인레스도 베트남산에 대해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18% 관세 부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가 품목들에 대한 공습을 받아가지고 속절없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공정 제품 유입 차단하는 데는 전방위적으로 조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 철강 쿼터제가 사라졌는데 수출량을 여기서 급격하게 늘려버리면 미국 정부가 얘들 쿼터제 없다고 막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다. 그래서 쿼터제 유지는 쿼터제 할 때 정도로 미국 수출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금액으로 같은 양을 팔면 관세가 붙어 나가니까 수익성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격 조절을 좀 할 거예요. 그래갖고 수익성은 어느 정도 제고시키려고 할 겁니다. 멕시코 걱정이 지난 분기에 되게 많았어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한 거 저도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들 보니까 엄청 그 문제가 많았는데 관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의 또 5,000톤 감산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내부에서 감산 가능성. 구체적으로 5,000톤 감산 가능성인데 이거 높은가 봐요. 가능성이 좀. 그래서 수익 개선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요. 즉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불확실성의 우려가 컸던 상황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재 부분,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판매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이게 좀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가지고 흑자 전환을 한 건데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프라 사업 부분에서 포인 가스전 판매 증가 뭐 해가지고 얘네가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에는 리튬 니켈 사업 모두 공장을 건설하거나 초기 램프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흑자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흑자 찍히는 거는 한 내년 정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는 뭐 지금 인도에서 뭐 얘기 나오는 JSW 그룹하고 합작 프로젝트인데 31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랑 포스코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하는 거라고 이건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요게 이제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사업 그러니까 EV 쪽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상호 협력을 한다. 그래서 양 그룹이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밝힌 만큼 잠재적인 고객 확보가 서로 간에 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 개편으로 현재까지 9,5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창출을 했고 올해 말까지 2조 1,000억 원 규모의 누적 현금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금은 우리 계속 모아나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장강법인은 저수익 자산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거 매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잘 나왔다니까. 영업이익 172억 원. 그래갖고 예상치 대비 192%나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매출이 25.7%, 영업이익이 54.7%.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보다는 줄어들긴 했는데 전분기보다 완전히 올라갔죠. 왜냐면 전분기 적자였거든. 근데 흑자가 나왔고 예상치보다 높은 흑자.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이거는 잘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배터리 소재 사업이 양응급제 판매가 증가됐어요. 그래갖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고 양극재 판매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 상승 그리고 하이니켈 판매 확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뒤에 이거 수치 짚어드리겠지만 수출량이랑 양극재 판매가 1분기에 지금 증가한 게 수출 증가가 나왔습니다. 판가는 줄어들었는데 판매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극재도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그래가지고 지금 확대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지난 분기에 가장 문제가 얘네 음극재였잖아요. FEOC 지정 유예가 되니까 위험국에서 중국이 지정 유예가 됐어요. 이 흑연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산이 너무 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거를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쟤네들 그 FEOC에 지정이 되면 그게 2년 동안 지금 업계에서 유예해달라 그래가지고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거를 안 사.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예상보다 더 지지부진한 음극재 실적이 나왔었는데 요것도 이제 개선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망간리치, 리튬 망간 인산철 요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LFP 양극재도 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반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미 전해졌던 거 실리콘 탄소 복합재 음극재 요런 얘기들 계속 다 나왔던 것들 리바이벌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탈중국 강화가 눈에 띄는데 중국 장강법인 연내 매각 방향성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핵심 자산 매각해가지고 현금화 시킨다는 건데 지금 탈중국 강화가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LG엔솔도 지금 탈중국 강화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셀, 소재 업종들 그 다음에 장비 업종들까지 그 중국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화유 코발트하고 리사이클링 LG엔솔에서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하려고 그랬던 것도 지금 미뤄두고 있고 연기하고 있고요. 왜? 안 묻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묻히면은 공급망 부분에 니네 문제 있구나 나중에 트집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세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폭탄 맞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예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응급제용 구형 흑연을 국내에서 생산 결정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구형 흑연 국내 생산을 위해서 신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게 투자하기로 한 건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투자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지금 투자금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퓨처엠이 지금 응급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산을 들여와가지고 열처리나 소선 공정을 통해가지고 완제품인 응급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탈중국화 공급망에서 만들어버린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매각이나 아니면은 신설법인, 카본 신소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착공되면은 FEOC가 발효되는 2027년에 양산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트집 잡힐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듣고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탈중국을 통해서 공급망 내재와 향후 원자료, 원산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이거 태양광 보니까 시급한 것 같아요,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요거 3,961억 원부터 해가지고 그 돈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차입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한마디로 돈 빌려야 되는데 얘네 어떻게든지 자금 조달할 거다라는 것들. 포스코 퓨처엠이 실제로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들어간다 지금. 시황이 예상보다 악화돼가지고 우리의 계획보다 좀 많이 잔기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됐다. 그래갖고 추가 차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종 등급을 지금 유지를 받았는데 무디스로부터는 S&P로부터는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무디스로부터는 등급 유지를 했는데 추가 차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내려가는지도 좀 체크해야 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증자나 차입을 할지 어떤 걸 할지는 아직 못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뭔 얘기냐면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지 증자를 할 건지, 증자라면은 삼자 배정을 해갖고 투자자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주주 배정을 할 건지 이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럼 향후 투자를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밝힌 셈입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투자를 남한테 받아가지고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되게 잘 돼. 그래가지고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상증자라는 게 지금 만약에 주주 배정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또 주가에 왜냐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면 장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좀 감안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좀 믹싱을 하던지 최근대로 아니면은 뭐 삼자 배정을 에코프로머티처럼 하던지 뭐 이거는 방법은 가르쳐진 게 없으니까 불확실성으로 남긴 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는 했어요. 그럼 매를 살짝 한 대 맞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주가는 얼마나 이걸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남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있다. 목적은 이제 시설 투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금이 지금 단기적인 시설 투자 자금들이나 이런 거니까 목적이 정확하다. 그리고 삼자 배정이다. 이건 진짜 괜찮은 거고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잘 돼. 얼마 전에 그 유증 대신 6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해갖고 재무 건전성을 관리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땡큐인 거고 그래서 이건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 근데 증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어떤 리스크로 일부는 잠재적 리스크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투자자들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실적 잘 나온 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주의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 이거는 또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흡연 응급제에 대해서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920% 기억나세요? 미국 활성 음극제 생산자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AAAMP라고 지난해 12월에 제기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얘네 너무 덤핑 때리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중국 흑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중국 보조금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근데 요건이 해당이 되네. 어디? 태양광 보니까 중국 보조금 받아서 들어오면 3000% 때려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조사를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조사를 요청을 하니까 실제로 최근에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청한 건 920% 고율 관세인데 지금은 25%거든요. 그럼 이거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래갖고 시행을 하는 것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동남아 셀은 그 중국에 보조금 받아갖고 중국산을 우회해가지고 택가리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서 3000%였잖아요. 최대 뭐 1000에서 3000%. 그럼 920%뭐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꼭 920이 아니더라도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포퓨의 응급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중국산 제품 FEOC 유예가 돼 있잖아요. 27년도 맞춰가지고 유예가 끝나는 27년도 맞춰가지고 완전 국산화를 시켜갖고 탈중국 공급망을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대로 보시고 한 3,900억 들여갖고 그거 법인 만들고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그거하고 별개를 해갖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산 흑연이 관세를 저렇게 때려 맞으면은 어쩔 수 없이 포스코 퓨처엠 지금 당장 음극제를 더 사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라면은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선방했어요. 걱정했던 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야 예상보다 선방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요한 건 가이던스다. 지난 분기 대비 개선이 됐죠. 그럼 이제 2분기가 1분기 대비 개선이 되는지 이것까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실적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실적 발표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데 LG엔솔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첫 실적 발표가 LG엔솔이었고 포스코그룹까지 1분기 실적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 SDI 나오고 SK온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LG화학이랑 에코프로그룹 나올 텐데 흑자 전환이 에코프로그룹은 예상이 되고 LG화학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 흑자 전환이 예상된 거는 오케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가이던스나 업황 진단 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요번에 드라마틱하게 사측에서도 시원하게 얘기해 준 게 없어갖고 조금 밋밋하게 가는 모습들이 일부 있더라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추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제공을 한 실적추이인데 나름의 V자예요. 나름의 V자여 갖고 이건 작년 이맘때 작년 1분기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인데 뚝 떨어져 작년 4분기에 그랬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지난해 1분기보다도 회복을 했다니까 이게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의 1년간의 이익 변동치를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이게 파란색이 매출은 어때요? 지난해 1분기 대비해갖고 쭉 내려가다가 쭉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인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렇게 빠지다가 툭 꺼져 여기서. 그랬다가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대가 아니라 일반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만 빼보니까 지난해 1분기에 올라갔던 게 이제 적자 나와. 그러다 여기서 이제 4분기에서 완전 박살이 났어요. 일회성 비용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동계 맞고 지난해만큼도 지금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큰 차이 없잖아요. 지난해랑.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익 변동추이 조금 전에 요 그려놓은 거를 선으로 그린 건데 보시면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익 변동치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극재 증가세 뚜렷한 이유 뭐예요? 수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수출액이 늘어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로 이제 나오네요. 그 월별 1월, 2월, 3월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중량 기준으로도 1월, 2월, 3월 연속으로 양극재 수출 중량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래가지고 양극재 수출이 늘어난 뒤에 배터리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소재를 먼저 사가지고 만든 다음에 수출을 하는 거니까 양극재 소재인 양극재가 늘어나면 배터리 소재가 그럼 이제 셀도 늘어난다. 이렇게 시장에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세 부과 전에 일시적인 그냥 물량 상승인지 선구매 효과인지 중국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인지 이걸 4월 이후부터 조금 더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외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이건 이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 2단계 상공적이 늦어졌다 1분기로 그리고 리튬 솔루션 요것도 내년 1분기로 미뤄져 가지고 지금 체크할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업황 개선 시점인데 철강 원료탄 가격이 하향한 전세 보이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크게 여기서 나빠질 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적이 여기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신감이 이 다음에 없었어요. 양응급지 실적 개선도 뚜렷했는데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30% 증가 유지세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뭐 여기서 시원하게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실적 개선의 구체적 시기 언급은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거나 램프업이 진행 중인 만큼 흑자 전환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자신감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들. 그리고 증자 필요성 언급 등이 투심을 좀 눌러버린 겁니다. 어제 그 애프터장에서도 그랬죠. 실적은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컨콜이 아쉬웠고 증자가 조금 더 확실히 좀 업황 턴어라운드가 된 다음에 나오면은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회사채 발행하기도 좋고 삼자 배정하기도 좋고 그런데 요게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건데 뭐 그거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갖고 나중에 시장 충격을 줄여놓는 것도 혹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불확실성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 이건 적자 예상이 된다고 시장에선 얘기가 나와요. 에코프로그룹 29일 30일 업황 진단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